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가족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밤은 어느 때보다 편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도 수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능 시험장에도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학교 선생님, 선후배들이 나와서 수험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수능 표정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두터운 옷을 입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수험생 딸을 꼭 안아주며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오늘 평소에 하는 대로만 열심히 잘 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간식을 나눠주고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격려하고 후배들은 힘찬 응원을 보내며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화이팅! 예. 수능 떡상 가자! 공부한 것보다 요만큼만 더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은 9시간이 지나고 시험도 끝이 났습니다.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속에 수험생들은 후련한 마음으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힘든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았는데 오늘 끝남으로써 이제 딱 해방감이 생기고 수시 모집 비중이 늘면서 3교시 기준 수능 결시율이 대구 9.54%, 경북 9.89%로 10%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수능에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았거나 수험표 없이 나온 학생들이 경찰과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무사히 수능시험을 본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고 가장 궁금한 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앞으로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 전문가의 인성훈학원 차상로 진학지도실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올해 수능 시험 그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주요 과목별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국어 영역은 독서에서 과학과 철학 융합 지문이 출제되고 문학에서는 현대 소설과 시나리오 복합 지문이 제시되는 등 독서와 작문 영역을 통합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영역은 신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3점과 4점 문항의 난이도 차이를 크게 하여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네. 그 영어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문항이 한두 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네, 출제의 경향을 보면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자면 난이도 어땠습니까? 네. 국어 영역은 고난이도 문제와 신유형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고 그리고 선지에서 헷갈릴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문항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학 영역은 기존에 출제된 문제의 형태와 접근 방식이 비슷하였고 대체적으로 수학적 정의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 영어의 난이도는 지난해 이제 1등급이 10.3%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변별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어렵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수능은 끝났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채점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능 직후 전략의 시작은 바로 가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각 입시기관에서 수능 가채점 결과에 의한 영역별 예상 등급과 그리고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영역별 예상 등급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수시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낮아서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면 남아있는 그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반면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정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한 논술고사나 면접구술고사를 포기하고 정시 모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발표 예정입니다만 당장 이번 주말부터 해서 수시 논술고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 각 대학의 논술 시험은 문제 요인이나 질문 방식 등이 어느 정도 표준화됨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논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원 대학의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들이 출제에 올려 답안 작성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을 토대로 하루에 1개 이상의 논술을 꼭 써보고 네. 답안지를 또 생립을 통해서 첨삭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오늘 평소에 하는 대로만 열심히 잘 쳤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네, 대구문화방송은 채용 비리 지원을 승진시키는 등 한국건설관리공단 문제를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야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감사합니다. 감사 대상은 대구 MBC 보도 뒤드러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사 난맥상입니다. 국토부 감사실에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는 이미 지난 9월 정기감사를 했지만 올해 벌어진 방만한 인사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규에도 없는 징계, 감경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이어갔고 국토부는 이를 알면서도 눈 감아줌으로써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받지만 한국건설관리공사 같은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평가받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엔 최하위인 2등급, 2016년엔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건재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은 D등급을 받으면 경고, 2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 편람에 2등급 말씀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08년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민간 감리 회사가 하는 역할과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사는 위태로운데 전체 직원 400여 명 가운데 80명이 허위 출장으로 돈을 빼돌렸다가 올해 초 무더기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번에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이번 보도 관심 있게 보시고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세를 넣는다고 해놓고 몰래 월세 계약서를 써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 보조인이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 2,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살았던 집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중간에 속인 겁니다. 부동산만 믿고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지금 몇 년 살다가 또 다시 이사 갈 생각으로 거기 왔는데 이제 이도마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좀 그래서. 문제가 된 부동산 중개 보조원 때문에 칠곡군 양목면에 있는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부동산 임대 계약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4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5억 원에 이릅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보내고 세입자 전세금은 몽땅 떼먹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를 감추기 위해 집주인 연락처도 가짜로 적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주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다 공범이야.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집주인이고 뭐고 거기 적혀있는 번호는 다 가짜라. 해당 부동산 중개소는 문제가 터지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있던 전세 세입자가 주거지를 옮기게 되고 전세 보증 반환을 하라니까 못 해주고 한 건 두 건에서 20건, 30건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에 접수되고. 경찰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소장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검찰 기소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민주노총도 한 달 넘게 해온 천막농성을 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노동부가 권 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21일 총파업 결의대회 때 천막농성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권 청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을 숨기고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이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합니다. 달성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의무급식에서 빠진 중학교 2, 3학년 의무급식비 24억 8천만 원을 포함해 달성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에는 중학교 17곳이 있는데 중학교 2, 3학년 5,8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1학년의 의무급식비만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구미시가 명칭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시의회와 협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마을과 명칭을 유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8분쯤 독도 북동쪽 330km 해상에서 우리 측 민간 어선과 일본 국적의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의 민간 어선 등이 충돌해 침수되고 있던 우리 측 48톤급 어선에서 선원 13명을 구조했으며 추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충돌한 어선에 몇 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지와 인명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